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썼냐. 이제 이게 보면 2008년부터 외환보유고가 급증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얘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안 해요. 예. 여기 있죠. 예. 예. 이게 그래프가 좀 다르잖아요. 2008년부터는 확 달라진다고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얘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2008년 이때부터는 내놓고 하는데, 무슨 짓을 하냐. 이제 국제금융위기 이후로는 해외 자원 개발과 군사 지정학 게임에 돈을 지르는 거예요. 일단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누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왼쪽이 말하자면, 빌리언 달러예요. 그 셋을 더해보면 이게 빨간 거, 파란 거에다가 이제 녹색을 더하면은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약 거의 그러니까 3,000 빌리언 달러, 즉 3조 달러에 육박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녹색은 뭐냐면 수출입 관련 정책 대출, 차관 제공, 해외 예치예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앞에 나왔던 거. 뭐냐면 일반 시중은행한테 수합해주고 그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수합한 돈을 수합해서 갖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해외 채권 인수하게 시키는 거. 수합에 의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달러를 주고 위안화를 매입한 거죠. 그러니까 수합에 의한 위안화 매입 및 개시켜가지고 채권 매입시키는 거. 해외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게 기타 해외 자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주요 은행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서 그건 이제 자기 지시대로 운영시키는 거.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용처가 뭐냐, 이걸 어떻게 했냐. 중국 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이게 정책은행들이거든요. 여기 돈 들어간 거는 바로 BRI 같은 걸로 나갈 수 있어요, 해외로. 우리 수출입은행, 요번에 저거 했을 때, 폴란드 같은 데 무기팔 때, 그 파이낸싱을 우리 엑스임뱅크 수출입은행이 하잖아요. 저 여의도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다가 여기 돈 질러주냐. 중국 아프리카 산업협력기금, 카픽이라는 기구에 돈 질러줘요. 중국 라틴 아메리카 산업협력기금, CLAC이라는 데다가 돈 질러줘요. 중국 국부펀드, 홍콩에 있는 펀드인데 저게 CIC. 그 다음에 중국 해외 광물 및 인프라 투자 회사, 저것도 홍콩 쪽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영기업이죠. CNIC 이런 데다가 돈을 질러줘요. 저게 다 보면은 결국은 해외 자원 개발. 그러니까 러시아에 그 돈 간 거 여기서 간 거예요. 러시아 그 석유 가스 쪽 그 뭐 파워 오브 시베리아 가스관 놓고 이거 다 여기서 간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가스관 놓고 이거 다 여기서 간 거예요. 베네수엘라 석유 쪽에 돈 들어간 거 여기서 간 거예요. BRI 그러니까 그 1대1로 쪽은 다 여기서 또 가요. 이게 한 1조 이상 빠져나갔을 거예요. 이 파트로.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뭐 이런 차관 제공, 해외 예치, 수출입 관련 정책 대출 이게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게 2조 한 4천억 달러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인 BRI 말고도 BRI랑 유사한 행동으로 의한 게 한 2조 4천억 달러가 이게 이렇게 튀어나갔다고. 이게 다 말하자면 외환 보유고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정상적 시장 경제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외환 보유고는 용처가 따로 있는 거야. 무슨 용처인데 외환 보유고 이렇게 쌓이면은 당연히 뭘 해줘야 되냐면 당연히 자유 변동 환율제 해줘야 되고요. 외환 거래 자유화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민부가 쌓이게 해줘야 되고 민간 기업이 고도화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용도로 써야 될 돈을 절반을 떼내 갖고 그건 안 하고 절반 떼내서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3조 달러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 약탈이죠. 3조 달러를 빼내 갖고 공산당의 세계관에 따른 지구정복 프로젝트에 쓴 거예요. 말하자면. 공산당이 돈 벌어들였나? 수출 혁군이 돈 벌어들인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시중은행들이 다 달러를 갖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 지금 외환 취급 중국 시중은행들이 1조 1천억 달러를 운영 중인데 올해 상반기 기준 이 은행들이 해외로부터 들여온 외환 차입은 2천억 달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9천억 달러가 중국 안에서 동원된 달러예요. 무슨 얘기냐. 거대 국유기업들. 외국에다가 뭐 팔았을 때 나오는 달러. 이 시중은행에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국유기업이 맡겨놓은 달러예요. 9천억 달러가.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 환율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율 개입을 할 때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올라갈 것 같아. 이제 위안화 가치가.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 그럴 때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달러에 대한 그 이자가 위안화에 대한 이자보다 낮으면 위안화로 사람들이 바꿔가지고 예금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야, 그건 너 달러 내주지 말고 말이야. 니들 말이야. 똘마니들. 니들 달러 내주지 말고 달러 계속 사. 계속 사. 계속 사. 그러면 달러 보유고가 증대되잖아. 달러 보유고가 증대되면 위안화가 통화 증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안정되죠. 이거 원래 중앙은행이 외환 개입을 할 때 쓰는 건데 중앙은행은 우리는 저기 환율 조작 안 합니다. 뭐 안 해요. 수십 개 시중은행이 다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n빵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짓을 시켜놨다고 얘들이.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위안화를 가지고 달러를 막 살려는 그런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냐? 야, 니를 갖고 있는 달러 팔아. 조금씩 다 팔아. 다 팔아. 저기 뭐야, 세이프 쪽, 국가 위안화, 국가 외환 관리국 쪽에서는 달러를 판 적도 없고 산 적도 없어. 그런데 위안화 가치는 유지가 돼.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행업을 이렇게 시키고 있다고요. 이 외환 거래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 달러 물려놓고. 아무튼 대단합니다. 모든 꼼수는 아예 잘해. 중국이 그렇죠. 꼼수 참 잘하죠. 그래서 이런 꼼수를 하니까 이런데 이제 이런 종류의 오퍼레이션에 취해 있는 거지. 이게 진짜로 이게 제대로 된 지능적인 그런 활동이야. 이렇게 이제 착각이 들어오고 착시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진짜로 해야 될 일. 즉, 외환 거래 자유화하고 외환 거래를 자유화하고 환율 결정을 자유화하는 거. 이건 안 하는 거죠. 이런 그 잔재주, 이런 그 비정상적 오퍼레이션에 취해서 이제 심각한 문제죠. 예. 야, 그럼 백모, 네가 왜 똑똑해서 이런 거 했냐? 아닙니다. 이런 정도 얘기할 때는 소스가 확실해야죠. 예, 이거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었어요. 경제학자들이 없어요. 이 얘기한 경제학자들이. 최초의 경제학자가 이 브래드 세서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 미 재무부 국제조사국장이었고요. Director of Global Research, Department of Treasury. 그 다음에 전 미 재무부 국제경제분석 담당 차관보입니다.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Global Economy Analysis. 그리고 이제 대학은 하버드에서 학사를 했고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했고요. 이 사람도 이거를 최근에야 6월 29일 불과 한 일주일도 전에, 일주일도 아직 안 됐어요. 우리 날짜로 하면 6월 30일 날 발표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날짜로. 제가 우연히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건 전해드려야겠다. 사실은 우리 경제학자들 또 우리 중국 학자들이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더 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중국과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또 우리는 중국의 그 문헌을 읽을 해독 능력이 중국에 대한 언어 장벽도 없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정보를 보다 깊게 수집할 수 있거든요. 우리야말로.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런 얘기가 좀 더 확인되고 좀 더 정리돼서 나오면 좋겠다. 자, 얘들이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3조를 빼갖고 지구정복 자금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걸 딱 가지고 보니까
잭 마가 2020년에 왜 그런 그 대드는 발언을 해갖고 신세 조졌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아시지만 잭 마 알리바바죠. 네, 엔트그룹의 상장을 바로 앞둔 2020년 10월 24일입니다. 유엔데이네요. 샹하이 분트 금융 서밋인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해마다 여는 그 경제계 범털들 데리고서 하는 서밋이에요. 이게 우리로 하면 외탄, 아마 와이탄인가 와이툰인가 그게 그 샹하이의 황포강 어떤 강변에 아마 그 굉장히 그 시끌벅적한 지역인 모양이에요. 화려한 금융센터의 모양이에요. 그 와이탄 금융봉회, 봉회가 저게 봉우리 봉자의 회에서 저게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탄 금융 서밋인데 저거를 또 이게 독일 말로 쓰잖아요. 분트, 단결. 분데스리가가 저거거든.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 단결이에요. 영어로 하면 독일 말 분트가 본드 혹은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단결 리그란 뜻이에요. 분데스리가. 그 차범근 우리 그 양반이 뛰었던 데가. 네. 이 발언을 하기 전날 23일 날 그 홍콩 샹하이 주식시장 상장 가격을 최종 협상이 그날 된 거예요. 주당 얼마에 상장합시다. 그러놓고 다음날 이 발언하고 상장 취소되고 엔트그룹에서 쫓겨나고 경영권 놓고 외유하고 지금은 죽어 지내죠. 이 연설 안에 제가 이제 상장 그 주식 가격을 어제 협의를 끝냈습니다. 이거는 인류역 사상 가장 큰 상장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비운터를 박혔냐? 예. 그래서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 발언 중에 중국 은행의 멘탈이, 그러니까 the mentality of Chinese banks are that of a pawn shop mentality, 전당포 멘탈이다. 라고 말을 해서 찍혀서 이게 이제 인생 조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보면서 문득 이 잭마 생각이 나서 잭마의 발언을 구해서 한번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쭉 읽어봤어요. 영문이야. 제 생각엔 중국은행의 중국은행이 그 멘탈이 무슨 전납포 멘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행이 돈 빌려줄 때 컬래터럴, 담보, 영어 번역은 잘못해 놓은 것 같은데 그걸 워런티즈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연대보증이겠죠. 담보와 연대보증, 담보 연대보증이 없으면 안 주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기업한테는 막 주고 그래서 돈 많은 기업은 자꾸 돈이 더 생겨가지고 자꾸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하다가 망하고 뭐 이런 황당한 상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자체는 그렇게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의 복장을 안 긁었을 것 같아요. 복장을 긁은 거는 그 앞에 굉장히 긴 부분이 중국의 관료주의적 관리 감독 체제, 중국의 밑도 끝도 없는 규제 체제 이거 싹 다 걷어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공산당 보고 너희 경제에서 손 빼 그 소리예요. Hands off economy. 경제에서 손 떼. Hands off society. 사회에서 손 떼. 이 사람이 굉장히 명민한 사람인데 이제 상장돼가지고 이제 참 인생 돈방석 꽃방석에 앉는 그런 시즌이 왔는데 왜 말하자면 이런 방정맞은 짓을 해서 이런 방정맞은 입 바른 소리를 해서 그 인생 조졌나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알 것 같아. 너무 명민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 이룰 거 다 이뤘다 이거야. 상장 하다 안 하다 여기까지 왔으면 다 왔다. 근데 진짜 상장을 해서 이게 몸집이 확 부풀면 내가 온전하지 못할 것 같다. 이걸 거의 무의식적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 세계에서는 그 계산이 안 되는데 잭마의 무의식이 의식도 모르게 그래서 저런 아주 그 살떨리는 연설문이 나온 것 같아요. 저 연설문 제가 뭐 한번 오늘은 말고 내일 좀 붙여놓겠습니다. 네, 그 링크를. 네. 이제 제일 첫머리는 그거예요.
남 따라 하지 말고 미래를 따라 해야 된다. 첫머리 핵심 부분만 한 패러그래프만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누구를 본따서 할 것인가? 어느 나라의 표준에 맞출 것인가? 무엇을 보완해야 남들처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신경 쓸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따라야 합니다. 미래의 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어떤 미래가 올 것인지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야 합니다. 남들의 언어, 남들이 정의한 주제만 따라가다간 현재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을 뿐 아니라 미래를 놓치게 됩니다. 소름이 쫙 끼치죠? 이 연설문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 연설문을 읽고 나니까 저 사람이 가슴앓이를 많이 했겠다. 그래서 이제 큰 금소대다가 큰 금물이 펄펄 끓는 그런 걸 해서 그걸 떠서 먹어야 돼. 그 금이거든, 이제 상장되고 나면. 에이, 모르겠다. 숟가락 던져버린 거예요. 계산을 했는지 무의식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식적으로 계산했는지 무의식인지. 둘 중에 하나가 계산한 거예요. 저렇게 처음에 앞머리를 빵 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이 되는데, 이 본론은 제가 한 3패러그래프만 인용을 할게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저는 견으로 봤습니다. 다른 걸 수 있어요. 관찰, 지하는 상대가 발견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관리, 구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거나 문제의 발생을 예측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관리에는 강하지만 관찰에는 약합니다. 훌륭한 혁신은 관리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어제의 법규에 얽매인 관리와는 상극입니다. 철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방식을 내일의 관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독과 경영이 다르며 정책과 서류가 다릅니다.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류입니다. 서류로는 안 됩니다. 정책은 발전을 촉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 특히 중국은 서류 전문가가 아니라 정책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나라든 규제 감독기관은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지려하지 않습니다. 규제 감독기관은 제로 리스크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체가 리스크 그 자체입니다. 사회 전체가 리스크 그 자체입니다. 미래를 위한 경쟁은 혁신에 관한 경쟁이지 규제 기법에 관한 경쟁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서 규제는 점점 더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발전이 없음에도 규제에 의해서 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꿈을 허락하지 않으면 극심한 손해만 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제가요, 경제학의 그 분야 중에 그 학풍 중에 제가 제도주의 학풍을 극도로 존중하거든요. 제도주의 학풍이라는 건 뭐냐면 공정시장이라는 건 뭐냐. 공정시장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공정거래위원회를 둘 거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금융감독위원을 둘 거냐. 금융감독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건 무슨 일을 하는 데냐. 금융통화위원회를 둘 거냐. 금융통화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게 다 제도적인 디자인이고 선택이거든요. 그때 그 고민이 뭐냐면 발전을 인듀스하는 것, 유도하는 것, 발전을 촉발할 수 어떻게 제도를 짜야 발전을 촉발할 거냐 이거예요. 정책은 발전을 촉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제가 그토록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경제학의 제도주의, 흔히 인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도 하고 비헤이비어럴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경제학의 제도주의 사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제도주의를 표현한 적이 없어요. 제도주의란 발전을 촉발할 수 있는 제도를 제도로 만들기 위한 학문이다.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저는 이게 잭 마가 누구 시켜서 쓴 거 아니에요.
우러나서 쓴 거예요. 누굴 시켜도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우러나서 쓴 거예요, 잭마가. 아, 제가 보고서 나 잭마 팬 됐다니까. 이런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갑갑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중국 공산당 애들이랑 비유 맞춰가지고 기업 키워서 이제 원래 나스닥 갈라 그랬는데 팔 비틀어서 이제 홍콩 샹하이 상장으로 바꿔서 이제 상장 주가까지 이제 정했어. 야, 내가 인생에 더 뭐 할 만한 게 뭐 있냐. 이제 얼만큼 나온 거지. 근데 이거 상장시켜서 이거 덩치 확 커지면 이제 공산당 애들이 내 팔 비틀고 막 목 비틀고 난리가 날 텐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내일 할 말 해보고, 미운 털 박혀갖고 뭐 나가리 되면 나가리 되는 거고. 이런 자기가 의식했던 안 했던 어떤 무의식에서 그런 생각이 돌아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번은 이제 이게 크게 세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 모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를 위한 얘기를 하겠다. 이게 모두예요. 뭐 미국을 따라하려면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된다. EU를 따라하려면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어느 나라를 따라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데 미래를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미래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부터 규정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부터 규정해야 된다. 그게 모두예요. 그래 놓고 나서는 딱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말하자면 규제와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이에요. 관료주의적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이제 중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비판인데 그건 우리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은행들은 돈 가진 사람한테만 돈 빌려주려고 그래. 담보 없으면 돈 안 빌려줘. 보증이 시원찮으면 돈 안 빌려줘. 이런 거 다 비판하면서 야 지금 빅데이터 가지고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신용평가에서 돈을 빌려주면 되는 거지. 왜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 옛날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땐 중요했지. 담보도 중요했고 저것도 중요했지만 그 담보나 보증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신용평가, 빅데이터 위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그런 그 담보와 보증을 중심으로 한 전당포 마인드를 떨쳐야 돼. 오히려 세 번째 파트는 온건해요. 두 번째 파트는 철학적이고 굉장히 깊고 전곡을 치고 있다고요. 이 두 번째 파트는 딱 그 얘기거든. 야, 너 공산당 말이야. 경제에서 손 빼. 사회에서도 손 떼. 이거 너희가 손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 상태 넘어선 거야, 지금 상태가. 이 얘기라고, 이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잭마의 그 정신세계를 제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거인이에요. 작지만 큰 거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가 그 2020년 10월 24일 날 이런 연설을 함으로써 인생을 바르게 선택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을 해서 알리바바가 엄청나게 큰 살집이 되면 엔트그룹이 그 다음에 잭마가 몸에 입을 화는 보통 화가 아니야. 근데 상장이 안 됐으니까 혹시 나중에 쓸모 있을까봐 살려두고 또 그냥 뭐 스페인 가서 혼자서 놀라고 그러고 내버려 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제대로 갔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잭마의 광팬이 됐어요. 네, 일단은. 아무튼 이 정도 연설이 나온 게가 쉬운 게 아니죠. 이 정도 통찰이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외환보유고에서 3조를 빼내갖고 이런 식으로 투자은행처럼 사용하는 건데 그래도 투자은행은 돈이라도 쫓으니까 다행이지. 얘들은 뭐 일로 일 때든 뭐든 간에 아무튼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얘들이 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가스관 투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 하더라도 다른 나라랑 컨소시엄으로 해서 위험 분산해서 해야지 만약에 한다면. 심지어 얘들 얼마나 미친 생각이냐면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그 힌두쿠시 산맥 위로 통해가지고 신강으로 해갖고 중국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힌두쿠시 산맥까지 이게 고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성이 전혀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스관 나가지고 말라카 해협으로 안 통하고 좀 도른 애들이라니까 지금 상태가. 그런데다가 이 돈을 3조를 빼내갖고 3조 달러 빼내서 그런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도른 상태죠. 수출 역군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금융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즉 환율 제도와 외환거래 제도를 발전시키기는커녕 금융을 발전시켜야, 아까 잭마가 금융 개판입니다 이 소리 하다가 당한 거 아니에요. 금융을 발전시켜야 그 다음에는 쫙 이게 혈관이 통할 거 아니야. 거기 보면 잭마가 금융이라는 건 물줄기랑 같다. 큰 강물도 있고 작은 강물도 있고 늪도 있고 뭐 저기 습지도 있고 뭐 그렇다. 이런 호수도 있고. 그게 그런 혈맥이 이렇게 싹 통해야 되는데 그건 하기는커녕은 이 돈을 갖다 절반을 그 외환보유고를 절반을 잘라내 갖고 어디 인민해방군 그 해외 공작 자금 같이 써버리니까, 그런 데다 막 박아 넣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구정복 자금으로. 그래서 옛날 소련, 옛날 중공은 이제 이게 자기 파괴적 악마들이거든요. 나차예프 같은 인간들이에요. 내 한 몸이 다 불살르고 작살나도 세상 불태울 수 있으면 좋다. 난 그걸로 만족이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타락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 푸틴은 석유가스 마피아 두목이 됐죠.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 전쟁을 처음 벌렸을 때 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크라 전쟁 자금, 워 체스트가 그게 금고거든요. 전쟁을 위한 금고 얼마나 차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중국은 이제 카르텔이죠. 마피아보단 카르텔이 훨씬 더 조직적이잖아. 중국은 국가약탈 카르텔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지금 3조 달러를 빼내갖고 이걸 뭘 쓰고 있냐 그러면 지구 정복 자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오 정복 컨퀘스트, 지오 컨퀘스트 체스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뭐냐? 네, 한국의 모범 답안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했습니다.